서울 청담동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 메종드 프랑스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발하는 저녁 7시.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양과 서연이, 두 젊은 연인의 양가 상견례였죠. 강태양, 28살. 프랑스 파리의 명문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소속 파티시에로 일하는 촉망받는 젊은 요리사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하는 디저트는 마치 예술작품 같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서연이 27살. 구독자 50만 명을 자랑하는 인기 푸드 블로거. 연희의 맛있는 세상을 운영하는 그녀는 한 번의 리뷰로 식당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호텔에서 열린 미식 행사에서 처음 만나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태양이 만든 라즈베리 마카롱을 맛본 연희가 감탄하며 눈을 반짝이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레스토랑 창가의 가장 좋은 자리. 서동욱 회장과 최소라 여사 부부가 30분 일찍 도착해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동욱 61살. 전국에 500개 매장을 보유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서간의 한식당 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그의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의 위엄을 물씬 풍겼습니다. 손목의 스위스 명품 시계는 그가 쌓아온 부를 조용히 과시하고 있었죠. 최소라 여사 58살.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특별 제작한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목과 손목에는 수천만 원어치의 다이아몬드 주얼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화려한 차림새는 주변 테이블 손님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곧이어 태양과 연희가 도착했습니다. 연희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네이비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한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명품 핸드백과 하이힐은 그녀의 세련된 취향을 보여주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사모님. 태양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연희야. 사진보다 훨씬 더 예쁘네. 우리 태양이가 왜 그렇게 자랑했는지 알겠어. 최소라 여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태양의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며 점점 초조해졌고 서동욱 회장 부부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 씨, 어머님이 시간 약속은 잘 지키시는 분이죠? 첫 만남인데 이렇게 늦으시면 좀 곤란한데요. 최소라 여사의 목소리에 은근한 불쾌감이 묻어났습니다. 태양이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양아, 정말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늦게 끝났어.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얼마 안 걸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오신대요. 태양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동욱 회장이 명품 시계를 들여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벌써 40분이나 지났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늦다니.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던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순간 어색하게 변했죠. 유리문이 열리면서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낡고 기름때가 묻은 하늘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조리복 바지는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었고 발에는 허름한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땀으로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방 일을 하다 묻은 듯한 국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김치찌개와 된장의 진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여기 왜 오신 거지? 혹시 주방 직원?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저런 차림으로. 웨이터들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한 젊은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태양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 여성은 다름 아닌 강민재, 태양의 어머니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우아한 분위기와 민재의 초라한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이 억지로 만난 것 같았죠. 민재는 주변의 모든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들에게 걸어갔습니다. 태양아, 정말 미안해. 급하게 끝내야 할 일이 있어서 늦었어. 바로 왔는데 교통이 막혀서 더 늦었네. 태양은 어머니를 맞으며 안타까우면서도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동욱 회장과 최소라 여사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동욱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고 최소라는 주변 테이블의 시선을 의식하며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이 어머니 강민재입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갑자기 생겨서요. 서동욱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연희 아버지 서동욱입니다. 최소라는 민재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자리에 앉으려 하자 최소라가 재빨리 손을 들어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화장실에서 좀 정리하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고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좀 더 단정한 모습이. 민재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주방 일을 하다 보니 이런 모습으로 와서 민망하네요. 바로 정리하고 올게요. 민재가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테이블에는 얼어붙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계속해서 힐끗힐끗 바라보며 궁금해하는 시선들이 이어졌습니다. 최소라가 연희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희야, 어머님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야? 연희가 난처한 표정으로 태양을 바라보았고 태양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동네 반찬가게 주방에서 일하세요.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후로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어요. 서동욱과 최소라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몇 분 후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의 국물 자국은 어느 정도 닦았지만 여전히 낡은 앞치마 차림이었고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고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프랑스 요리들이 차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첫 번째 요리인 푸아그라 테리느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소스 베이스가 좀 약한데 발사믹 리덕션이 덜 됐나? 플레이팅도 예전만 못하네. 연희가 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리에 대해 잘 아시나 봐요? 민재가 황급히 손을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 아니야. 오래해서 조금. 아는 척하지 말아야지. 그녀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포크를 들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서동욱과 최소라는 의도적으로 민재를 대화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며 태양과 연희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태양 씨, 파티 씨의 일은 전망이 어때요? 요즘 디저트 카페들이 많이 생기던데. 서동욱이 물었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경력을 쌓고 있고 나중에는 제 가게를 열고 싶습니다. 태양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좋은 꿈이네요.
우리 연희도 푸드 블로거로 업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한번 리뷰하면 그 식당 예약이 몇 달씩 밀린다니까요. 최소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때때로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묘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그때 갑자기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발신자 표시는 파리 본사였습니다. 민재가 당황한 표정으로 재빨리 통화를 거절했습니다. 태양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파리에서 전화 온 거예요? 아, 아니야. 잘못 걸려온 거야. 아마 스팸 전화일 거야. 민재가 어색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32살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잘생긴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흰색 셰프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팍에는 시즌스 레스토랑 헤드셰프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고모, 여기 계셨네요. 태양이랑 함께 있는 거 보니 상견례가 맞네요. 죄송합니다. 회의가 길어져서 늦었어요. 그 남성은 바로 강준혁, 태양의 사촌 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핫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시즌스의 헤드셰프로 요리업계에서는 제법 알려진 인물이었죠. 민재가 반가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바쁜데 왜 왔어? 안 와도 된다고 했잖아. 고모 상견례인데 제가 어떻게 안 와요? 준혁이 서동욱과 최소라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이 사촌 형 강준혁입니다. 시즌스 레스토랑에서 헤드셰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동욱과 최소라의 표정이 순간 180도 달라지며 밝아졌습니다. 아, 시즌스요? 거기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그 유명한 레스토랑 아닙니까? 예약하기가 정말 어렵다던데요. 서동욱이 갑자기 관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다행입니다. 준혁이 겸손하게 답하며 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고모, 오늘도 새벽 4시부터 일하셨어요? 몸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괜찮아. 항상 그렇게 살아왔잖니. 민재가 준혁의 팔을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최소라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새벽 4시부터 일을 하세요? 네, 고모는 정말 부지런하세요. 새벽 4시면 벌써 주방에 계시거든요. 그렇게 혼자서 태양이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준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동욱이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빛 깊은 곳에는 민재의 직업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혁이 민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모, 이제 정말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계속 숨길 필요가. 민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준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준혁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해. 진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하거든.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큰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동욱과 최소라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의아해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들이 가득했으니까요. 상견례는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각자 헤어질 때 서동욱 회장과 최소라 여사의 표정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호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최소라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지 않아요?
태양 씨 어머니가 저런 분이라니. 글쎄 말이야.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서동욱이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양은 호텔 주방에서 새로운 디저트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딸기와 바지를 결합한 창의적인 타르트였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상견례 날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연희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간단한 답장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양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재가 장을 봐 온 커다란 비닐봉지들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태양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엄마, 괜찮아요. 전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태양의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민재는 아들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 익숙한 주방의 리듬이 작은 원룸을 채웠습니다. 1시간 후 구수한 갈비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양아, 밥 먹자.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어. 민재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불렀습니다. 태양이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정갈하게 담긴 나물들, 그리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엄마, 응? 엄마 때문에 제 결혼이 안 될 것 같아요. 태양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민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양아, 진짜 사랑이라면 엄마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야 하는 거 아닐까? 만약 연희 씨가 엄마 때문에 너를 떠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야.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이렇게 사는 게 창피하니? 민재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태양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그것만 알아주면 엄마는 충분해. 민재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동욱의 집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서동욱과 최소라, 그리고 그들 앞에 선 연희. 아빠, 엄마, 저는 태양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연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야. 집안도 봐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 체면도 생각해야지. 최소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간의 한식당은 전국에 500개 매장이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 알지? 그런데 신부 어머니가 동네 반찬가게 주방에서 일한다고? 결혼식에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서동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푸드 블로거잖아.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 팔로워들이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 SNS에서 악플이 달릴 거야. 최소라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태양 오빠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힘든 환경에서도 혼자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연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인정해.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야. 우리 업계 사람들, 특히 경쟁사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 몰라. 서동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연희는 마침내 태양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 선선한 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오빠. 연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무슨 얘기하려고? 태양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좀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시간을? 무슨 의미야, 연희야? 우리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
오빠 어머니 때문에. 연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태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오빠. 나도 어쩔 수 없어.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 연희야, 나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거라고 믿었어. 1년 동안 우리가 나눴던 사랑은 뭐였어? 태양이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오빠도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연희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태양은 한강 벤치에서 혼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양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켜자 연희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가 보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행복하게 살아. 태양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양은 호텔 주방에서 기계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평소처럼 정교한 디저트를 만들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태양 씨, 괜찮아요?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 파티시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태양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양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소라 여사였습니다. 태양 씨,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부터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급 카페. 최소라 여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하고 냉랭했습니다. 태양이 자리에 앉자마자 최소라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태양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 연희는 푸드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예요. SNS에서의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죠. 태양은 최소라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과 우리 집안은 너무 격이 다릅니다. 격이 다르다고요? 태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님이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하신다는 건 알아요. 물론 고생 많이 하셨겠죠. 하지만 결혼식에 오시면 솔직히 우리로서는 곤란합니다. 하객들 중에는 유명 셰프들, 미식평론가들, 푸드업계 인사들이 많을 텐데. 최소라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희 SNS에 올라갈 결혼 사진들. 팔로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미지 타격이 클 겁니다. 태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결혼식에 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를 혼자 키우신 분인데. 최소라가 차갑게 손사래를 치며 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요. 바로 그때 태양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동욱 회장이었습니다. 태양 씨, 나도 사모님과 완전히 같은 생각이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어머니와는 사는 세계가 다르오. 격이 안 맞는다고. 태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고요?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는 거요. 우리는 외식업계에서 그런 대로 입지가 있는 집안이요. 전국 500개 매장을 운영한다고. 미안하지만 이번 결혼은 없던 걸로 합시다. 파혼이요. 서동욱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양은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최소라가 가차없이 말했습니다. 태양 씨, 우리도 미안하긴 해요.
하지만 이게 결국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지금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예요. 태양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연희는 뭐라고 하나요?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건가요? 연희도 우리 의견에 동의했어요. 오히려 연희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냈죠. 자기 이미지 관리 때문에. 최소라의 말에 태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태양은 연희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연희에게서 차가운 문자가 왔습니다. 태양 오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애초부터 맞지 않았나 봐요. 서로 다른 세상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태양은 스마트폰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1년간의 깊은 사랑이 이렇게 차갑게 끝나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양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파혼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민재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아들의 눈물, 자국과 절망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태양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엄마, 연인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요. 아니, 파혼이래요.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파혼이라고? 왜? 엄마 때문이래요. 신분이 안 맞는다고, 격이 다르다고. 결혼식에 엄마가 오시면 체면이 깎인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아들을 꽉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태양아, 괜찮다. 엄마 때문에 정말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엄마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데,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태양이 민재의 품에서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혁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고모, 태양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준혁은 울고 있는 태양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태양이 파혼 소식을 전하자 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그 건방진 놈들이 감히 우리 고모와 태양이를. 준혁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모, 이제 그만 밝히세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할 필요 없어요. 당장 진실을 말씀하시라고요. 민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아, 아직 때가 아니야.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지켜봐야 해. 지금까지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자. 고모는 너무 착해요. 이런 식으로 모욕당하실 분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이 고모가 누구신지 알면 기절초풍할 텐데. 준혁이 답답해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재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양아, 사실 엄마가 너에게 오랫동안 숨긴 게 있어. 정말 중요한 얘기야. 태양은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뭘 숨기셨어요, 엄마? 혹시 다른 비밀이 있는 건가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동네 반찬가게 주방일만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일도 하고 있어. 아주 큰 일도. 큰 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준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고모, 정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실 건가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봐야겠어. 태양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정확히 뭘 하시는 거예요? 민재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엄마만 믿어줘. 엄마가 널 절대 불행하게 하지 않을 거야. 준혁이 핸드폰을 꺼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 이사님, 준혁입니다. 네, 그 일로 급히 전화드렸어요. 이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태양은 준혁의 전화를 들으며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형, 무슨 계획이에요? 누구와 통화하는 거예요? 준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 오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민재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마.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 복수는 차갑게 해야 더 효과적이거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고모.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고모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태양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어머니와 형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아들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태양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준혁은 민재와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양은 방에서 두 사람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뭔가 엄청난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파혼 소식이 있은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동욱의 서간의 한식당 본사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서동욱의 사무실로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라메종 그룹에서 긴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서동욱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며 놀랐습니다. 라메종 그룹이라고? 그 전 세계 23개국에 레스토랑을 둔 그 글로벌 그룹 말이야? 비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서간의 한식당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업그레이드할 제휴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상 계약 규모가 무려 300억 원이래요. 서동욱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같은 회사를 라메종 그룹에서?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 공식 초대장입니다. 라메종 그룹 총괄 셰프님과의 직접 미팅을 요청하셨어요. 비서가 고급스러운 초대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300억이라고? 이건 우리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잖아. 서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만약 이 제휴가 성사되면 우리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프리미엄 한식 프랜차이즈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어요. 서동욱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사무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말했습니다. 당장 최고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라고.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 전 임원 비상 소집이야. 집에 돌아온 서동욱은 최소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거의 흥분 상태였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에 정말 대박이 터질지도 몰라. 라메종 그룹에서 직접 제휴 제안이 들어왔어. 최소라도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라메종 그룹이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만 7개나 보유한 그 유명한 곳이잖아요. 얼마짜리 계약인데요? 무려 300억이야. 이 계약만 성공하면 우리도 진짜 외식업계 최정상에 오를 수 있어. 서동욱이 목소리를 높이며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연희 결혼식도 더 성대하게 할 수 있겠네요. 최소라가 갑자기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연희가 그 파티시에랑 파혼했다고 했지? 정말 잘한 일이야. 만약 그런 집안과 결혼했다면 이런 좋은 기회가 와도 제대로 활용 못했을 거야. 서동욱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신분 차이 나는 집안과는 아예 인연을 끊는 게 맞아요. 우리 연희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최소라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거실 한편에 앉아있던 연희는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팠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한남동 라메종 그룹 한국 본사 63층 회장실. 거대한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 여성. 바로 강민재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흰색 셰프복을 입고 가슴팍에는 금색 자수로 이그제겨티브 셰프 캥 민마이너스 제이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정재현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서동욱 대표에게서 미팅 참석 의사가 왔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더군요. 흥미롭네.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현이 두꺼운 서류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네, 완전히 조사했습니다. 서간의 한 식당, 전국 500개 매장 운영 중입니다. 대표 서동욱은 61세, 부인 최소라는 58세입니다. 딸 서연이는 푸드 블로거로 활동 중이고요. 민재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딸이 푸드 블로거? 네, 연희의 맛있는 세상이라는 계정으로 구독자가 50만 명 정도 됩니다. 재현이 태블릿으로 연희의 블로그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만나보자. 언제 시간이 되는지 확인해봐. 그리고 최고급 서비스로 접대 준비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재현이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민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녀의 눈에 비쳤습니다. 태양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내 상처를 꼭 보상해 줄게.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서동욱은 라메종 그룹과의 운명적인 미팅을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맞춤 제작한 최고급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와 구두로 완벽하게 무장했습니다. 최소라도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연희는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여보, 절대 꼭 성공해야 해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최소라가 남편을 배웅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 여보.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겠어.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서동욱은 자신감에 차서 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블로그 콘텐츠로 활용하면 구독자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연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도 같이 가자. 라메종 그룹과의 미팅이라니 SNS에 올리면 대박 날 거야. 서동욱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한남동 라메종 그룹 한국 본사는 서동욱 가족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63층 고층 빌딩의 최상층, 초호화 인테리어와 세계 각국의 명화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가 진짜 라메종 본사구나. 연희가 핸드폰 카메라를 켜며 주변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야, 여기서는 함부로 사진 찍으면 안 돼. 보안이 철저한 곳이야. 서동욱이 딸을 제지했습니다. 접수원이 최고급 서비스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일행이시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곧 오실 예정이니
VIP 응접실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가족은 호화로운 VIP 응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수상 내역들과 세계 유명 셰프들과의 사진, 그리고 미슐랭별 인증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여기 봐요. 미슐랭 3스타가 7개나 돼요. 정말 대단한 그룹이네요. 최소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박을 칠 기회야. 이 계약만 따내면. 서동욱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응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서동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도구를 든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걸레와 청소용 세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동욱이 당황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지금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요. 청소는 나중에 하시고 빨리 나가주세요. 그 여성은 서동욱을 빤히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름 아닌 강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청소도구를 한쪽 모서리에 정갈하게 놓고 책상 뒤편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아줌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요? 빨리 나가달라고요. 서동욱이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민재는 회장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옷장에서 흰색 셰프복을 꺼내 걸쳤습니다. 그녀가 낡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셰프복을 입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슴팍에 수놓아진 금색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셰프 캥 민마이너스 제이 이그제겨티브 더렉터 라 MAI선 그루프. 민재가 책상 서랍에서 명함을 꺼내며 서동욱에게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동욱 회장님. 라메종 그룹 총괄 셰프 겸 이사 강민재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욱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최소라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얼어붙었고 연희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회장이라고요? 이게 무슨... 서동욱이 더듬거렸습니다. 민재는 너무나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놀라셨나요? 이런 모습으로 처음 뵈어서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바로 그때 재현 이사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미팅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재현은 서동욱을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동욱 회장님이시죠? 안녕하세요. 라메종 그룹 이사 정재현입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동욱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듬거렸습니다. 저기, 이분이 정말 회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재현이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네, 강민재 회장님은 30년 전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하셔서 직접 주방 청소를 하십니다. 초심을 잊지 않으시려는 경영 철학 때문이죠. 업계에서는 정말 존경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민재가 창가로 걸어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8년 전 남편을 잃고 파리 뒷골목의 작은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도 요리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서동욱은 진땀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왜 저희 같은... 민재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 정확히 아시나요, 회장님? 서동욱은 민재의 의미심장한 질문에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책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며칠 전에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지 않나요? 아주 특별한 자리에서 말입니다.
서동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설마 그때 그분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민재가 천천히 돌아서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열흘 전 청담동 메종드 프랑스에서 만났던 태양이 어머니 강민재예요. 서동욱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세상에. 최소라는 완전히 얼굴이 새하얘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도 줍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민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재현이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평소 따님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계셨습니다. 따님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교육 방침 때문이었죠. 민재가 책상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돈이나 권력 때문에 사랑받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정한 사랑을 받길 바랐죠. 그래서 일부러 가장 힘든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서동욱은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민재는 차갑게 손을 들어 서동욱의 말을 막았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만약 아셨다면 정말 달랐을까요? 서동욱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재가 더욱 차갑게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분이 안 맞는다. 격이 다르다. 결혼식에 이런 모습으로 오면 체면이 깎인다. 맞죠? 서동욱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챕터 6 무너지는 자존심 42-50분. 민재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말이에요. 무려 300억 원 규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휴 사업입니다. 라메종 그룹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서간의 한식당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서동욱은 온몸이 떨리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저에게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제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을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단순한 실수였나요? 서동욱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최소라도 남편 옆에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재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28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파리 뒷골목의 한국인 이민자, 프랑스어도 서툴렀죠.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서동욱에게 충격적인 사실들을 나열했습니다. 회장님은 파리의 작은 한식당에서 설거지로 시작하셔서 3년 만에 수셰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한국인 최초로 미슐랭 3스타를 획득하셨죠. 현재 라메종 그룹은 전 세계 23개국에 52개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슐랭 별을 받은 곳만 18개, 3스타가 7개입니다. 회장님의 개인 자산은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럽지만 약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서동욱은 더욱 작아지며 바닥에 고개를 박았습니다. 민재가 일어서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주방 청소를 해요.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죠. 그때 준혁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즌스의 헤드 셰프복이 아닌 라메종 그룹 부사장 명찰이 달린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모, 서동욱 회장님 일행이 오셨군요. 연희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시즌스 헤드 셰프님이 라메종 그룹 부사장이셨어요? 준혁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시즌스도 라메종 그룹 산하 레스토랑입니다. 참고로 회장님께서 그날 드셨던 메종 드 프랑스도 저희 그룹 소속이죠. 연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블로그에 리뷰했던 그 많은 레스토랑들도 네, 대부분 저희 그룹이나 제휴사입니다. 준혁이 태블릿을 꺼내 연희의 블로그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재가 다시 책상에 앉으며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간의 한 식당에 대해 조사를 좀 했습니다. 서동욱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위생 등급시가 3개 매장, 식자재 원산지 표기 위반 5건, 직원 처우 관련 민원 12건, 프랜차이즈 본사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재현이 차갑게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동욱은 안색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일부 가맹점에서 본사의 관리 감독 소홀이죠. 300억짜리 제휴를 논하기 전에 기본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소라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민재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드렸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됐던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부부는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셨죠. 서동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계약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민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제 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진정한 반성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민재가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동욱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재현이 서동욱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회장님은 정말 자비롭고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한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든 게 진심이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서동욱은 절망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분을. 정말 바보같이 어리석었어. 연희도 의자에 주저앉으며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태양과 나눴던 수많은 메시지들, 행복했던 데이트 사진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걸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서동욱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서동욱과 최소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최소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 맞죠? 서동욱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0억 계약은 고사하고 우리 회사 평판도 끝장났어. 라메종 그룹에서 찍히면 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최소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분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거야.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서동욱은 태양의 집 주소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작은 빌라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양이 놀란 표정으로 서동욱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태양 씨, 정말 죄송합니다. 서동욱이 그 자리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오세요. 태양이 어색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좁은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서동욱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양 씨,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태양은 아무 말 없이 서동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라메종 그룹의 강민재 회장님.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누구신지 아셔서 사과하러 오신 건가요? 태양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 저희 어머니가 평범한 반찬가게 주방 아주머니이셨다면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태양의 질문에 서동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든 자랑스럽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시고 프랑스까지 유학 보내주셨으니까요. 그게 청소일이든 주방일이든 상관없어요. 태양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과 사모님은 어머니의 직업만 보셨죠.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는 보려고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서동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희 씨는요? 연희 씨도 저와 헤어진 걸 후회하나요? 태양이 물었습니다. 연희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서. 하지만 연희 씨가 후회하는 건 저를 잃어서일까요? 아니면 제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아서일까요? 태양의 질문에 서동욱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민재의 집. 민재는 태양과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제 회장님 만나셨어요? 응, 만났어. 서동욱 회장님, 많이 충격받으셨겠네요. 태양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양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왜 숨기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태양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사랑해주는 사람. 그래, 그런 사람이 진짜 너를 사랑하는 거야. 민재가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연희가 용기를 내어 태양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만날 수 있을까?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연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나 정말 큰 실수했어. 태양은 조용히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 아니, 사실은 알았어야 했는데. 연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연희 씨, 그게 문제예요. 태양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후회한다는 게 문제라고요. 아니야, 오빠. 나는 연희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연희 씨가 생각하는 적당한 조건의 남자를 사랑한 거였죠. 태양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빠, 만약 우리 어머니가 정말 평범한 반찬가게 아주머니였다면 연희 씨는 저와 결혼했을까요?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와 제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조건 없이 진심으로요. 태양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제발. 다시 한 번만. 연희 씨도 행복하세요. 진짜 사랑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태양은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연희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양은 호텔 주방에서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태양 씨, 이 타르트 정말 대박이에요. 맛도 맛이지만 플레이팅이 예술이에요. 동료 파티시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감이 생겨서요. 태양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로비의 작은 베이커리 카페에서 태양은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하나 26살.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그녀는 호텔에 식자재를 납품하러 왔다가 태양과 마주쳤습니다. 저기, 혹시 태양 셰프님 맞으시죠? 제가 만든 빵 드셔보실래요? 하나가 수줍게 자신이 구운 통밀 바게트를 건넸습니다. 태양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이 식감 정말 훌륭한데요? 발효 시간을 정말 정확하게 조절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셰프님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있어요. 셰프님 디저트 정말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요리와 베이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시작된 인연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3개월 후 태양은 하나를 어머니께 소개했습니다. 민재의 집에 처음 온 하나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하나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하나씨. 태양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민재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재가 물었습니다. 하나씨, 우리 태양이 어머니가 뭘 하는지 알고 있나요? 네, 태양 오빠한테 들었어요. 라메종 그룹 회장님이시라고. 하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태양이를 만나기로 결심한 거예요? 민재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제 집은 작은 동네 빵집이거든요.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하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요. 하지만 태양 오빠가 만든 디저트를 처음 먹었을 때 거기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성과 사랑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말에 민재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하나씨.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죠. 하나씨 같은 사람이 우리 태양이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재는 태양에게 말했습니다. 태양아, 하나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마음에 쏙 들어.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태양이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1년 후, 서울 한남동의 라메종 그룹 본사 내 레스토랑에서 태양과 하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날 민재는 특별한 선택을 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깨끗하게 다린 흰색 셰프복을 입었습니다. 가슴팍에는 금색 자수로 셰프 캥 민마이너스 J라고 수놓아져 있었죠. 엄마, 왜 셰프복을 입으세요? 오늘은 제 결혼식인데. 태양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 옷이 진짜 엄마야, 태양아. 이 옷으로 너를 키웠고, 이 옷으로 꿈을 이뤘거든. 이 옷이 나를 만든 거야. 결혼식장에는 정말 많은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명 셰프들,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들, 요식업계의 거물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서동욱과 최소라, 그리고 연희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동욱은 지난 1년간 회사를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식자재 품질을 높였습니다. 비록 라메종 그룹과의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그는 진정한 변화를 통해 업계에서 다시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블로그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요리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짜 실력을 쌓기 위해서였죠. 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나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태양은 깔끔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주례 없이 진행되는 시기였습니다. 대신 민재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아들 태양이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 셰프복을 입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28년 전 파리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그때부터요. 하객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손으로 만든 요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제 아들 태양이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주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고요. 민재가 하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 씨는 작은 동네 빵집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빵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손님들을 생각하는 마음, 정성스러운 손길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없는 진심이 가장 소중한 거죠.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재는 셰프복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태양아, 이건 엄마가 처음 미슐랭 3스타를 받았을 때 받은 메달이야. 이제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태양이 눈물을 글썽이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별이나 메달이 아니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걸 잊지 마.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이 마이크를 잡고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배운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마음과 행동에 있습니다. 제 고모님께서 평생 보여주신 것처럼요. 서동욱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동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강민재 회장님과 태양 씨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한 것이죠.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직함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태양 씨, 하나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서동욱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양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동욱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고개 드세요. 회장님께서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연희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태양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진심으로 축하해요. 하나 언니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연희 씨. 연희 씨도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랄게요. 태양이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하나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언니, 제가 직접 만든 쿠키예요. 요리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맛은 좀 서툴지만 마음만 받아주세요. 하나가 따뜻하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연희 씨. 저도 빵집 하면서 처음엔 다 실패작이었어요. 중요한 건 계속 도전하는 거죠.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민재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라메종 그룹의 셰프들이 디저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할 테니 편히 계세요. 한 젊은 셰프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셰프잖아. 같이 하자. 민재가 미소 지으며 생크림을 휘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태양아, 와봐. 내 결혼 케이크 마지막 장식을 같이 하자. 모자가 나란히 서서 케이크를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정말 행복하단다, 태양아. 민재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것.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요. 그래,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 요리도 사랑도 인생도 다 마찬가지야. 두 사람이 완성한 케이크가 피로 연장으로 나갔습니다. 하객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 케이크 정말 예술이네요. 맛도 환상적이에요.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민재는 혼자 레스토랑 주방에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고모, 제가 할 테니 가서 쉬세요. 괜찮아, 준혁아. 나는 이 일이 좋아. 28년 전에도 이렇게 시작했잖니. 민재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모는 정말 변하지 않으시네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소중한 걸 잊지 않는 거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민재가 깨끗이 닦은 접시를 선반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지. 에필로그 63-65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태양과 하나의 신혼집. 아늑한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예쁜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라고 해봐.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우리 손자 나중에 크면 할머니가 요리 가르쳐 줄게. 진짜 좋은 요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민재가 손자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도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고모, 오늘 뉴스 보셨어요? 서간의 한 식당이 올해 위생 등급어를 받았대요. 그래. 서동욱 회장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나 보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희 씨도 요리학교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이제 작은 카페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자기 길을 찾은 거네. 좋은 일이야. 태양이 주방에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제가 새로 개발한 디저트예요. 맛 좀 봐주세요. 민재가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완벽해. 내가 만든 것 중에 최고야. 정말요? 엄마가 인정해 주시니 정말 기쁘네요. 태양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나가 빵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새로운 통밀빵 레시피 개발했어요. 민재가 빵을 맛보았습니다. 하나야, 너 정말 실력이 늘었구나. 이 식감 좋은데? 어머님께 배운 거예요. 진심을 담으라고 하셨잖아요. 저녁 식사를 하며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민재가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야. 돈이나 권력보다 훨씬 소중한 거지. 태양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도 민재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제 인생의 멘토세요. 평생 본받고 싶어요. 준혁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모, 정말 고마워요. 고모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민재가 모두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이게 진짜 성공이야.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민재가 평생 지켜온 가치였고
가족들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창밖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민재의 미슐랭 별들처럼. 하지만 그녀에게 진짜 별은 바로 여기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몇 년 후, 라메종 그룹은 서간의 한식당과 정식으로 제휴를 맺었습니다. 서동욱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민재가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희의 작은 카페는 진심을 담은 음식으로 유명해져 단골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팔로워,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맛과 진심으로 승부했습니다. 태양은 호텔에서 독립해 자신만의 파티시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마음을 담은 디저트라는 이름의 그 가게는 예약이 몇 달씩 밀릴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나의 동네 빵집도 프랜차이즈로 확장되어 전국에 10개 매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본점에서 직접 빵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민재.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주방 청소를 했습니다. 라메종 그룹은 더욱 성장했지만 그녀의 초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민재를 인터뷰했습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회장님은 여전히 매일 청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절대 잊지 않으려고요. 그게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나은 리더가 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민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겉모습이 아닌 진짜 내면으로 승부하세요. 그게 진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수많은 젊은이들이 민재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재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야? 민재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손자. 할머니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거지. 나도 할머니처럼 될래. 그래, 우리 손자. 하지만 할머니처럼이 아니라 너만의 길을 찾아야 해. 그리고 절대 잊지 마. 진짜 중요한 건 뭐야, 할머니?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하지만 민재에게 가장 밝게 빛나는 건 바로 여기 사랑하는 가족들의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인생.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심으로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 사람을 판단할 때 조건이 아닌 진심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초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